만약에 피부만 절제하고 남는 근육 자체를 절제하지 않은 상태로 봉합을 하게 된다면 물론 수술적으로 간단하고 뭐 수술 후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을 수 있겠으나 내가 처진 만큼의 무언가를 다 없애는 수술은 절대 아닌 것 같다. 성형은 솔직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마름 원장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눈썹 파고상을 고민하시면서 여기저기 이제 병원을 다녀보셨나봐요. 근데 이제 눈썹 파고상 방법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부만 절개를 하고 봉합하는 방식이 있고, 안윤근을 이마근에 거는 방식, 이런 방법의 수술 방법이 있고, 피부와 안윤근을 일부 절제한 다음에 봉합하는 방식,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얘기를 들었나봐요. 네네. 이제 어떤 게 제일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눈썹파 거상이라는 수술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질문자분께서 여쭤보시는 건 어떤 수술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또 좋은 방법이냐와 나한테 맞는 방법이냐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제 눈썹파 거상이라는 수술은 어떻게 보면 리프팅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프팅 수술이라는 건 뭔가요? 당겨 올려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눈썹 밑에 절개를 해가지고, 이 절개를 눈썹 밑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눈꺼풀에 피부가 많이 처졌으니까요. 눈꺼풀에 피부가 많이 처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눈 주변의 피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우리가 자외선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노화에 의해서 굉장히 가장 잘 늘어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대부분 눈이 먼저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눈 주변의 피부가 처지고 잔주름이 생기고 쌍꺼풀도 가리고 어떻게 보면 시야까지 가릴 때도 있으니까 결국은 처진 만큼의 피부를 잘라내자라는 방법이 눈썹파 절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수술명은 눈썹파 거상이잖아요. 거상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리프팅이니까 이 잘라낸 피부를 잘라내고 나서 이 눈꺼풀 피부를 당겨 올리자,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에서 나온 대로 피부만 절제할 것이냐, 피부와 근육을 절제할 것이냐, 아니면 피부와 근육을 절제한 후에 아까 얘기했던 이마 근육에 고정을 시켜줄 것이냐, 이 세 가지 방법을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만 절제하는 거에 있어서는 물론 수술적인 방법이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별로 동의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눈 주변의 피부는 근육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딱 붙어 있거든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피부가 나이가 들면 피부만 처지거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같이 있는 근육도 같이 늘어져요. 눈 주변의 피부와 근육은 안윤근이라고 하죠. 안윤근은 하나의 구성 요소로 돼 있다고 성형외과 교과서에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부만 절제하고 남는 근육 자체를 절제하지 않은 상태로 봉합을 하게 된다면 물론 수술적으로 간단하고 뭐 수술 후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을 수 있겠으나 내가 처진 만큼의 무언가를 다 없애는 수술은 절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피부와 근육을 절제하는 방법, 저는 이게 가장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눈썹파 거상 수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눈 위에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제 지방들이 변화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눈 위에 있는 지방. 맞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밑도 나이 들면 눈 밑에 지방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 위쪽에도 지방이 보통 튀어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분이 보통 많이 튀어나오냐면 눈 안쪽에 지방이 좀 튀어나오게 돼요. 이제 보통 이제 눈썹을 쭉 당긴 다음에 거울을 보시게 되면 눈썹 밑에가 좀 꺼져 있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눈썹 밑이 꺼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안쪽은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썹화 거상을 통해서 이런 지방들을 말 그대로 재배치를 좀 해줄 수도 있어요. 아, 눈 위에도 똑같이 그렇게 맞습니다. 이게 재배치하는 방법이 밑에랑은 조금 다른데 안쪽에 있는 지방을 쭉 빼가지고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그러면 블록해 있던 안쪽 지방은 쏙 꺼질 것이고 바깥쪽에 내가 좀 꺼져 있다고 느꼈던 부분은 지방으로 채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재배치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피부만 절제를 하게 되면 우리 이런 지방들은 다 근육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피부와 근육을 같이 절제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지방들을 어떤 뭐 재배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눈의 모습들이 조금 더 예뻐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절제를 한 다음에 이 안윤근을 이제 이마 근육에 걸어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이거는 수술적인 방법 중에 한 방법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거상을 하려면 어딘가에 고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긴 거를 고정을 하지 않으면 다시 축 하고 내려가겠죠. 물론 마지막에 피부 봉합을 하니까 어느 정도 당기는 효과가 나긴 나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수술을 하려면 피부를 절제를 하고 그냥 그 절제한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을 위로 쭉 당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봉합을 해야겠죠. 이마 축소나 아니면 다른 수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부분의 성형수술들은 리프팅하고자 하는 위치에 어떤 단단한 곳에다가 이 내가 당기고 싶어하는 조직을 쭉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고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안면거상이든 이마거상이든 아니면 뭐 눈썹화 거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런 고정할 수 있는 강한 조직을 이 눈썹 위에 있는 여러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안윤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골막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고정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수술적인 효과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수술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고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피부와 근육을 절제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고정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거기서 고정을 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거를 걸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네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수술들, 이제 뭐 안면 거상이라든지 뭐 이마 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프팅 수술이 사실 고정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효과가 아예 없는 정도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제 눈썹화 거상이라는 수술은 피부 절제량을 통해서 사실 그 고정을 하는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사실 뭐 피부만 절제하고 봉합했다 혹은 뭐 피부와 근육을 절제하고 고정을 하지 않고 봉합했다라고 해서 효과가 아예 없어지냐?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떤 단점이 있는 거예요? 수술하는 의사가 정확하게 수술 후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정을 안 하고 그냥 봉합을 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눈꺼풀만 딸려 올라오나요? 우리가 지금 눈썹 바로 밑에 있는 피부랑 잘라내고 이 밑에 있는 피부랑 봉합을 했잖아요. 네. 그럼 가운데서 만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네. 대신 이제 가운데서 만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눈 밑에 눈 쪽에 있는 피부는 얇고 눈썹 쪽에 있는 피부는 두껍기 때문에 이 두꺼운 게 무거우니까 가벼운 게 보통은 조금 더 딸려 올라오겠죠. 네. 그런 상태로 가운데보다 살짝 위 지점에서 만나는데 고정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정확히 지정한 그 위치까지 이 눈 쪽의 피부를 당겨 올려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얼만큼 딸려올지 잘 모르잖아요. 수술할 때. 물론 이제 수십 년의 내공이 쌓이면 그런 것들을 다 예측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정확하게 플랜을 가지고 수술하는 의사로서는 이만큼 쌍꺼풀 라인을 드러나게 혹은 눈두덩이를 가볍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고정을 해주고 수술을 끝내야 그 다음에 수술 후의 예측도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나 봉합했는데 위에가 조금 더 내려와서 붙었나 봐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고정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낫다. 다만 이제 그 고정 포인트가 꼭 안윤근과 이마 근육을 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정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술적인 방법들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네. 어떤 수술이 더 낫냐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한테
맞는 수술이냐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진짜 많이 처지거나 하신 분들이 아니면 사실 이 수술 방법 사이사이에서 얼만큼 효과가 내가 이런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좋아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수술을 하는 방법 자체가 발전됐다고 해서 그 수술적인 효과가 무조건 뛰어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수술적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이 수술이 확 효과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결국은 수술하는 의사 자체가 얼만큼 경험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냐가 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대학병원에서 뭐 요즘 암 수술 한다고 했을 때 옛날에 진짜 지금 막 노 교수님들 막 20-30년 동안 한 부분만 파가지고 막 어떤 암 수술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막 로봇을 이용해서 막 수술을 하고 막 정교하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로봇 수술이 무조건 잘 될 것이냐라는 점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다시 따져보는 게 좋다. 여러 가지 뭐 경력, 그 다음에 수술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지 난 무조건 근육과 피부를 절제하고 고정을 시켜주는 곳에서 수술을 해야 돼 라는 거를 먼저 가지고 수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